자, 이번 시간 65페이지 제4절 분쟁조정위원회. 자, 우리가 이제 입주자 관리를 하면서 입주자가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이제 분쟁을 조정하는 곳인데요. 이제 크게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말씀드렸지만 임대주택법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약간의 그 수정 교정 그러니까 그 법 개정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꼭 정리해 둡니다. 우리 이제 주택법 근거한, 요거부터 할까요? 예, 명칭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이제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렇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명칭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관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분쟁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그 임대사업자 임차인 대표의 관계를 분쟁 조정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참여자가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는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그리고 아직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리모델링 주택조합, 주택조합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할 수가 있고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사업자하고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참여자들이 다르고요. 그리고 여긴 명칭에 관리라는 명칭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합니다. 자, 이게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에 어디에 있냐면, 자, 이렇게 이제 합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요거는 시군구에 둡니다. 시군구에 둬요. 시군구에 두고, 그리고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 이제 표현상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10명이네, 임대주택은 10인이네. 근데 뭐 다 같은 얘기죠.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같은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부분 좀 찾아보면, 위원장이 좀 다릅니다. 위원장. 위원과 위원장인데, 이제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장을, 이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이 위원장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리고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달라요. 위원장은 시군구의 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죠? 이쪽은 위원 중에서 이제 위원장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렇게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임명을 지자체의 장이 하고, 이건 지자체의 장,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이죠. 지자체의 장이 직접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고, 이거는 당사자가 위원장이 됩니다. 이제 요 큰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차이 중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좀 검토를 할 텐데, 임기예요. 임기가, 이렇게 주의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임기 개정.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3년 임기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2년이었는데 중임이 가능했었거든요. 이렇게 중임이 연임이었죠. 연임. 연임이 이렇게 가능했어요. 2년 연임. 2년 연임. 우리 이제 동별대표제 임기도 개정이 됐었다 그랬잖아요. 2년 한 번만 연임, 뭐 이거에서 한 번만 중임해서 뭐 이렇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렇게 바꿨는데, 요거는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2년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을 무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요게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개정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기 이렇게 다르고, 자 그러면 이제 위원을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위원을 보도록 합니다. 위원을 이제 비교를 할 텐데, 우리 이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그래서 아까 이제 요 위원장을 뽑았듯이 여기도 위원장이 시군구의 장, 지자체의 장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독특하게 부위원장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위원장 제도가 있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분쟁조정위원회 중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만 비교를 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사실 조금 어렵지만 좀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우선 이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 공무원이 위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도 공무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예요? 지자체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급 이상입니다. 요게 이제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제 조교수 이상, 이렇게 직에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위원이 될 수가 있고요. 임대주택의 경우는 조교수인데 하나가 좀 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었죠? 여기도 1년 이상 이렇게 붙고요. 예전에는 이제 위원 구성을 할 때 각각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1명 이상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었는데 다 이제 뺐어요. 이런 사람 1명 이상. 이런 식으로 각각. 이렇게 민간 위원이 6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부분은 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요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다 이제 정리했죠. 자, 두 번째까지 보셨고, 세 번째 보시면 이제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죠. 변호사, 공인회계, 세무사 뭐 이런 사람들. 판사, 검사, 변호사,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변호사, 판검사 이야기할 때 기본적으로 판검사에 이렇게 가능하죠. 판검사 이렇게 가능하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변호사 관련된 부분, 뭐 또 뭐 세무사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 무조건 이쪽은. 이런 사람이 1명 이상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네, 계속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관리사. 이 부분은 좀 시험에서 출제가 됐고 정리하셔야 돼요. 주택관리사예요. 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로서 관리사무소장을 이제 5년 동안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기간은 5년 이상이에요. 5년 이상 이렇게 했다. 그러면 위원 자격이 있고, 이건 조금 다르죠.
주택관리사가 이거 이제 3년 이상 3년 이상 관리 업무를 한 거예요. 3년 이상 관리사무소장은 아니고요.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이런 사람은 이제 한 명 이상. 이렇게 항상 이제 한 명 이상.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한 명 이상씩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밖의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밖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 하게 되면 이제 공무원 뭐 이렇게 5급 이상 공무원 뭐 이런 부분도 있듯이 실제 뭐 요거와 유사한 뭐 LH라든지 토지주택공사 뭐 이런 데서 아무튼 다 5년 업무를 이제 1년 이상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이런 곳에서 이제 추천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한 명 이상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위원은 6명 이상 있어야 되고 민간위원은 6명. 이건 이제 여기 임대주택에만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구성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요거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 이쪽은 그냥 뭐 공무원, 뭐 조교수, 판검사, 뭐 그밖에 뭐 이렇게 그 단서가 있는 거는 이게 주택관리사만 관리사무소장 5년 요거만 있는데 그 임대주택 분쟁 규정에는 공무원도 5급 이상 또 뭐 이렇게 조교수 이상도 1년 이상 뭐 변호사무사 이 사람도 1년 이상 뭐 이렇게 주택관리사 요거는 여기보다는 좀 작아요. 그죠? 3년 이상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한 명 이상이 있어야 되고 민간은 6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금은 까다로울 수는 있는데 이걸 이제 위원을 정의를 하고 이 위원들 중에서 이 공주택 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나오게 되고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은 이제 지자체의 장이 되고 여기 중에서 부위원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임기도 이쪽은 3년 딱 정해져 있고 이쪽은 2년 두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고 뭐 이런 형태로 바뀌었는데 그중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 임기도 한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 나서 이제 무슨 조정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교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65페이지 보시면 제4절에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고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야기를 합니다. 설치하게 되면 어쨌든 이건 시군구에 있어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아니고요. 둔답니다. 그러니까 임의기구가 아니에요.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에는 이렇게 5 형태죠.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 입주자 대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은 나중에 보시면 리모델링 행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자들.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가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입주자 대표회도 리모델링 할 수도 있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배우시면 이건 리모델링 행위자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원 구성할 때 무조건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이쪽 이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공무원, 조교수. 그죠? 그 다음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뭐 판검사, 또 주택관리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죠? 이게 주관식 한번 나왔었죠?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은 어떻게 뽑느냐? 이 위원, 이 사람들 중에서 위원 중에서 지자체의장이 그냥 임명을 해요. 그리고 공무원 아닌 임기는 3년입니다. 그 임기 이야기할 때 공무원은 다 빠지죠. 그렇죠? 공무원은 발령을 나기 때문에 임기를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공무원은 임기를 주질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의 운영, 그 밖의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 회의 운영 이 부분도 좀 더 보면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이건 조례로 하고요.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거는 좀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해가 된 적이 있었죠.
자, 어쨌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조례로 정합니다. 자, 어떤 사항을 심의 조절을 하느냐 하게 되면 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심의 조정을 하겠죠. 거기 보시면 입자대표 구성, 동별대표 자격 이런 이야기, 또 자치관리기구 구성, 관리비 사용료, 장기손 충당금 관련된 이야기, 뭐 유지보수 개량, 또 리모델링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분쟁 조정을 해서 조정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에 수락을 했다. 수락을 했다 하게 되면 요 수락을 하게 되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이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요 조정조서가 이제 합의가 된 겁니다. 더 이상 뭐 이야기거리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볼 텐데, 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예전에 임대주택법, 법이 바뀌어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나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그래서 이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이 있고 또 공공 임대주택도 있잖아요. 그런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는 게 또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령상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1번 설치 보시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구성을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도 필수 기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금이라든지 또 뭐 부도임대주택 분양 전환 뭐 이런 내용들 조정을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뭐 마찬가지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이 됐죠. 그리고 그 내용 보시면 민간위원은 6명 이상이 위촉이 돼야 돼요. 임대주택은.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1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1명 이상. 그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우선 이제 조교수 이상이 1년 이상이 1명 이상 이렇게 되고, 또 변호사, 뭐 감정평가 세무사 이것도 1년 이상 1명 이상, 또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한 사람 3년 이상 1명 이상 또 필요하죠. 그 다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5급 이상 공무원 이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LH 등 뭐 추천하는 자 1명 이상 이렇게 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제도가 나오고, 이 부위원장은 이제 위원장이 시군구장, 그러니까 지자체의 장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제 그 업무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나와 있는 것처럼 2년 연임. 근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2차례만.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제 아주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의 운영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내용이 나오죠.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개최 2일 전까지 위원회가 좀 알려줘라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이야기 나오죠. 또 1명을 간사로 임명을 하고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뭐 회의 장소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 있는데 뭐 크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넘기시면 조정 신청 이렇게 나옵니다. 68페이지. 분쟁에 관하여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의한 사항들 또 뭐 관리비 또 관리계약 재개정 하자보수
뭐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들, 뭐 분양 전환,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분쟁 조정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뭐 이 패턴은 똑같습니다. 조정 결과에 대해서 뭐 수락하면 여기 뭐 받아들이면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똑같은 얘기고, 그럼 조정 누수가 나오면 이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분쟁 조정위원회를 정리했는데요. 사실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내용들, 이제 분쟁 조정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관리 업무하고는 이제 많이 동떨어지게 이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는 또 그 시험을 위한 또 실무를 하기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할 때 많이 나오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인데, 공동주택 관리분쟁조정위원회와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비슷한 듯하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비슷한 점과 다른 점 비교하시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입주자 관리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적인 측면, 우리 이제 공동 주거 이론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시험 범위에 공동 주거 이론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거 관리 이론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그 교재 68페이지에 나오죠. 공동 주거 이론. 근데 이 공동 주거 이론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건 뭐 특징이 좀 있어요. 이론이다 보니까 실제 출제가 되면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하신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됐던 것이 이 주거와 주택, 좀 더 펼쳐서 공동주거와 공동주택, 이게 이제 구분할 수 있는지, 이거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뭐 이거 구분 못합니까?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공동주택이 뭐예요? 주택이 뭐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건축물의 전부, 일부, 부속 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일부와 부속 토지가 만나서 공동주택을 이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걸 우리는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물론 장기간 세대원이 거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독립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필요로 하지만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공동주거라는 건 뭐냐? 주택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이라면, 주거라고 하는 것은 이 주택이라고 하는 공간, 그 물리적인 공간, 이게 이제 공동주택입니다. 이 공간 속에, 그 공간 안에 있는 문화, 삶,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주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의 개념이 단순하게 공간만을 의미한다면, 주거는 좀 폭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부분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냥 양분해서 이야기할 때 뭐 시설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입자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뭐 이렇게. 근데 우리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과 문화도 관리한다라는 부분은 조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요 삶 문화의 어떤 그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좀 모이게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구성원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어떠한 제안 같은 것도 하고, 또 그네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긁어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호흡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그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자의 어떤 요구에 충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관리자는 그자들이 원하는 내용들이 뭔지, 그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녀야 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주거 관리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소프트웨어 관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하드웨어나 또 이렇게 휴먼웨어 이런 관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고 거기에 물리적인 공간뿐만이 아니라 사람 문화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필요하니까 이 소프트웨어 관리도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공동 주거 이론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제 세 박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휴먼웨어가 적절하게 융합이 되어서 이것이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론적인 공동 주거 이론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휴먼웨어적인 측면, 또 뭐 인적인 측면이라든지 입주화 뭐 이런 측면,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시설물 유지 보수, 또 기능을 또 좋게 하고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원하는 사항들, 뭐 가령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 그 입주화 구성원이 뭐 초등학교 옆에 있는 공동주택이라서 초등학교 학부모가 많은 그러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다면 거기에 맞는 어떤 제한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뭐 노년 이후의 삶과 문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없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쪽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잘 이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이제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공동주거 이론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이제 교재를 보시면, 68페이지 주택과 주거. 주택과 주거는 구분했어요. 주택은 공간 자체고 주거는 여기 심리 문화적 측면의 어떤 부분도 같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주거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검토되는 부분이 이제 휴먼웨어적인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 뭐 이런 게 쭉 있는데 뭐 기존의 어떤 그 우리 그 실무 과정에서 뭐 입주화 관리나 또 더 나아가서 뭐 이렇게 우리 시설 관리적인 측면에서 하드웨어 관리를 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리적인 측면을 이제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자, 어쨌든 이 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론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보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그죠 집회 공간 이런 것들이 쾌적해야 되죠. 뭐 주민 집회실이 뭐 지하실에 뭐 등도 나가 있고 막 이런 데 있으면 잘 안 모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이렇게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좀 더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실제 이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 공간뿐만 아니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공동체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정보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네트워크,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이 정보 네트워크가 어떠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보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 이러한 부분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여기 있는 전체적인 그 어떤 그 공동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래서, 주거 자산,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이 주거 관리자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69페이지와 또 70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양은 굉장히 좀 어느 정도 방대하죠. 뭐 아주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제 주민들의 어떤 원하는 프로그램을 찾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조사 방법이라든지 또 의견 수렴한 부분에 어떤 그 조사의 어떤 공정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뭐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표준 편차나 뭐 이런 내용들도 다 범주에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지엽적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시험에서 거론이 됐던 형태 이 정보 네트워크와 요 주거 자산 관리 요거만을 좀 떼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69페이지에 보시면 정보 네트워크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범주에 드는 건축물은 이제 두 가지 형태인데, 하나는 초고속 정보통신.
통신 건물이 있고요. 그 인증을 합니다. 또 홈 네트워크 건물이라는 게 있어요.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도요. 그래서 이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과 홈 네트워크 건물에 대한 인증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등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처리 속도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인터넷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초고속 정보통신에 대한 그 인증 등급은 크게 네 가지. 특등급에서부터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있고, 홈 네트워크 건물은 A 등급에서부터 A 등급, 준 A 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등급 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등급 제도가 있어서 당연히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속도가 빠르고 처리가 잘 되고 뭐 이런 부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뭐 심하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공동주택 집가에도 영향을 미쳐요. 집값에도. 그래서 사실 이제 좋은 등급을 받고 있으면 인터넷 환경이 뭐 여러 가지로 더 낫겠죠. 근데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실 때 요것과 요것이 뭐냐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좀 보시면 좋아요. 이 초고속 정보통신은 도로입니다. 도로. 자동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 도로 형태가 뭐 고속도로도 있고 자동차 전용 도로의 형태가 있고 또 국도도 있고 시골길도 있고 뭐 이렇게 도로 상태가 있죠. 홈 네트워크 건물은 이제 속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이 도로상에서 고속도로,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이런 도로상에서 낼 수 있는 속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A 등급은 100km 이상, A 등급은 80km 이상, 준 A 등급은 60km 이상,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속도를 100km 이상 내는 어떤 엔진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 이런 지방도나 시골길에서는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홈 네트워크 건물 인증은 이렇게 1등급 이상인 경우에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등급이 있고 실제 이제 여러분들 그 공동주택 내에 이제 엠블렘을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하나 예로 이렇게 들어서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동주택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별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별이 이렇게 4개가 되어 있다. 그러면 특등급이에요. 3개면 1등급, 이렇게 하면 2등급, 하나는 3등급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A 이렇게 2개를 써놓으면 AA 등급. 하나를 써놓으면 A 등급, 하나 써있지 않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준 A 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엠블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그 공동주택 단지가 정부 네트워크와 관련된 초고속 정보통신 몇 등급이다. 홈 네트워크 무슨 등급이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주거 자산 관리적인 측면, 이것도 이제 시험에서 나왔었는데 2번 나왔었는데요. 이거 이제 개념 하나만 이해를 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 자산 관리. 우리 이제 주거 자산 관리 이야기를 할 때요. 크게 이제 3가지 범주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FM이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PM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는 TM이라고 하는 것. 이 3가지를 좀 구분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렇게만 나오진 않습니다. FM 그러면 Facility Management 그래서 시설 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요거는 Property Management에서 부동산 자산 관리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부동산 자산에 대한 관리. 그리고 TM 그러면 Tenant Management 그래서 입주자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에 드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시설 관리는 잘 아시잖아요. 그죠? 기능 떨어진 거 보완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이제 시설 관리라고 하고, 부동산 자산 관리는 이제 총체적인 거죠. 대표적인 게 이제 세금 문제라든지, 또 전체적인 인력 계획, 예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수립하는 것이 부동산 자산 관리고,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입주자 관리, 우리가 이제 입주자 관리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택 법령에 따라서 사용자는 아니니까 이제 그 소유자만의 관리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고요. 우선 여기 있는 이 테넌트라고 하는 것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예, 임차인의 관리예요.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이 미국에서 넘어올 때 미국은 이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것이 임차인 주거 공간이죠. 그래서 임차인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 임차인을 입주자로 해석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소유자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냥 입주자를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거주자는 입주자도 있고 임차인도 있고 뭐 다 있겠죠, 그죠? 이런 자들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임대차와 관련된 부분도 여기 이제 들어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임대차 후에 어떤 사후 서비스라든지, 아무튼 이렇게 입주와 관련된, 그러니까 임차인이나 뭐 입주와 관련된 사후 서비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관리를 TM이라고 하는 입주자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70페이지에 보시면 공동 주거자산 관리에 분류해서 시설 관리, 뭐 이건 잘 아시고, 71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자산 관리,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계획, 뭐 보험료,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고, 입주자 관리하게 되면 테넌트 매니지먼트에서 요거는 이제 사후 서비스인데 아무튼 임대차라든지 이런 표현들도 들어있다라는 거 같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자 관리의 이론적인 부분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서 강론 입주자 관리가 정리가 돼요. 이 입주자 관리도 사실 입주자 대표의 의결 사항이나 또 관리규약 준칙 포함 사항 이런 사항들은 총론적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관계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크게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입주자의 정의 알아봤고 또 지켜야 되는 규범약속 관리규약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층간소음 문제 새롭게 관리처 할 일이 이제 생겼다라는 거 이제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 또 선관위의 관계라든지 또 우리가 이제 임기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있었으니까 그건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우리가 또 이제 대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건 500세 미만의 경우겠죠. 그리고 분쟁이 있을 때 분쟁 조정, 그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또 공동 주거 이론 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이쪽에서의 문제는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또 강론 하나를 또 공부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관리사무소 관리, 그래서 사무관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